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관세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90대 부부가 직면한 냉엄한 현실. 노화 속도가 다르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캐나다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캐나다의 오랜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총리 저스틴 트리도는 과거에 캐나다를 탈국가적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다문화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전 세계와 열린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단행하자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강한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때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트리도 총리조차도 현재 캐나다 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캐나다산을 사자, 캐나다에서 쇼핑하자는 캠페인이 퍼지면서 각종 캐나다산 제품에 단풍잎 깃발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소비자 운동을 넘어 정치적 지형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관세, 캐나다 정치에 미친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캐나다 보수당과 자유당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10에서 15%포인트 상승하며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때 위기에 처했던 트리도 총리의 후계자도 예상보다 선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전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가 자유당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죠. 반면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알리에브르는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 없이 캐나다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캐나다 사회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미국에 맞서 캐나다를 보호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타리오주 주지사 더그 포드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을 끊겠다고 위협하며 미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의 여러 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미국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캐나다인들의 반응. 미국 제품 불매 운동 확산. 캐나다인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 미국 여행을 가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주류 매장에서 미국산 제품을 철수했고 항공사들은 캐나다인들의 미국 여행 수요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많은 미국인들은 캐나다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에게 미국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맺어왔고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넷째, 캐나다 경제 관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캐나다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경제 성장은 정체되었고 생산성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투자는 감소하고 정부 지출은 늘어나면서 캐나다 경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캐나다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당 대표 푸알리에브르는 캐나다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며 트럼프의 정책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섯째, 앞으로의 전망.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될까?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부 자동차 및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내렸지만 다음 달 또 다른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인용하며 도널드,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미국 재무부 장관은 트리도 총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반박하며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긴장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캐나다는 무역 전쟁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경제적 충격을 맞게 될까요? 앞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캐나다의 대응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노년에 마주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같은 속도로 늙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부, 프레드와 베티는 7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프레드는 독립형 아파트에, 베티는 기억력 관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프레드와 베티의 이야기 함께지만 따로. 프레드와 베티는 70년 전 할로윈 블라인드 데이트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집을 사고 새 아이를 키우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94세가 된 프레드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에게 가는 길을 걸으며 작은 케이크 조각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93세의 베티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지만 프레드는 여전히 그녀와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마다 그는 베티에게 자신이 쓴 글을 읽어주고 신문 기사를 들려줍니다. 좋아해? 어느 날 프레드가 물었습니다. 패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를 만족시킨다. 프레드는 말했습니다. 둘째, 함께 나이가 든다는 것, 그러나 다른 속도로. 부부는 함께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노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유전, 생활습관, 운 등 여러 요인이 노화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보다 생물학적으로 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가 많고 건강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더 빨리 노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부부가 같은 시간을 살아도 각자의 건강 상태는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프레드와 베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 지내는 새로운 방식. 프레드와 베티가 선택한 곳은 뉴욕 리버데일에 있는 리버스프링 리빙이라는 노인주거 단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독립생활, 보조생활, 간호관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즉, 한 사람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한 사람은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버스프링 운영진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생활 방식을 찾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노년 부부가 서로 다른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비용과 현실적인 고민. 물론 이런 선택이 모든 부부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리버스프링의 거주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독립형 1베드룸 아파트 월세 $4,700에서 $15,000, 보조생활시설 기억력 관리 포함 월세 $15,496에서 $16,848, 정부 지원을 받는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을 위한 시설도 있지만 대기자가 많아 쉽게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드와 베티는 다행히 재정적으로 이런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은 이런 선택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적인 어려움과 새로운 균형.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어려움도 큽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 익숙한 관계가 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81세의 마샤 밀러라는 여성은 남편이 치매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같은 단지의 독립형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속도로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늙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을 매일 방문하며 가까이 있는 것에서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것이 노년부부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프레드와 베티의 현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프레드는 여전히 매일 2번 베티를 찾아갑니다. 아침과 오후 그는 그녀에게 가서 신문을 읽어주고 자신이 쓴 에세이를 들려줍니다. 가끔 그는 베티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티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자녀들도 부모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곱째, 함께한 시간의 의미. 젊은 시절 프레드는 베티와 발레 공연을 보고 교향악단을 감상하며 세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프레드는 베티에게 물었습니다. 기억나, 베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베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는 여전히 그녀 곁에 남아있습니다. 여덟째, 마무리 노년에 함께하는 법? 이렇게 소개해드린 프레드와 베티의 이야기는 단순한 노년부부의 생활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하더라도 서로 같은 속도로 나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서로를 지키며 함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노년의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